정청래가 출마 선언을 아까 뭐 소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제 미키루크 얘기하면서 정청래 미키루크가 등판을 한 거 보니까 정청래가 이제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신동호 시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갑자기 청비어청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문 목롱채로 방송에서 청비어청가를 부르는 이유는 정청래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봉하마을에서 1인 1표제 검찰개혁 완수. 누가 하지 말래? 진짜 저지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1인 1표제하고 검찰개혁 완수 이게 지금 쟁점이 안 되잖아요. 그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그랬고 1인 1표제 됐잖아. 됐잖아. 이걸 뭘 또 된 걸 완수를 해? 아니 1인 1표제도 해라. 그래서 됐잖아요 지금. 이번에 7대3으로 당대표 선거를 치르게 됐잖아. 근데 이게 왜 선거에 어떻게 쟁점이 돼? 끝났는데 다 된 걸 공약을 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도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그래서 폐지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 빨리 하라. 빨리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랬잖아. 알아서 빨리 하라고. 그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그 공약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된 거니까 뭐 새로운 걸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좌뇌 쪽에서 좌뇌가 로그아웃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김어준 로그아웃 한 것 같아요. 정청래랑 붙었다가는 완전히 이번에 미키루크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역대급 진흙탕 선거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룰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 미키루크는 룰이 없어. 그리고 미키루크가 정청래의 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캠프는 미키루크 식으로 아마 선거를 치르게 될 거예요. 진흙탕 선거가 될 거야.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겁니다. 이현주 의원이 당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표,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이낙연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낙연이 막가파식 네거티브 하다가 결국은 셀프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본인이 자기 정치 인생 끝내놨잖아요. 지금 정청래도 똑같은 코스를 가게 될 겁니다. 김민석 총리한테 그 막가파식으로 막장 네거티브를 하다가 자기가 결국 네거티브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고, 정청래는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정치 생명 끝날 거라고 봐요. 진짜 민주당 지난번 그 평택 선거 때 조국이 네거티브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유권자들 질리게 만들었잖아. 정청래는 더 질리게 만들 거예요. 조국이 한 거는 진짜 세 발의 피라니까. 완전히 질리게 만들 거야.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그러면은 정청래는 재기 불가 상태가 될 거예요. 이낙연의 길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가게 될 거다. 여기에 김어준이 껴들면은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은 아마 합세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제 뇌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뇌의 절반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온갖 그 협잡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이 정책을 못 내는 거예요. 그 양말 파시는 분이 제가 그랬잖아. 이분은 그 유시민 작가도 그 얘기 한 거예요. 뭐 형은 몸빵이잖아. 미키루크한테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몸빵이나 하라고. 머리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키루크는 그러니까 뇌를 쓰는 건 이성의 영역을 그 김어준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그 김정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성의 영역이 로그아웃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감성만 남은 상태야. 근데 이런 공약을 만들고 정책을 내고 이거는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성의 영역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걸. 원래 하던 걸 하는 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정청래 본인이 하면 되지? 근데 본인은 뇌가 없잖아. 좌뇌는 김어준, 우뇌는 미키루크한테 의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1인 1표제 검찰개혁 완수를.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보면 웃기는 선거가 되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 이거 다 됐는데 왜 그래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리둥절한 거예요. 당원들이 볼 때는. 야, 1인 1표제 됐잖아. 그 뭘 어떡하라고. 보안수사권 폐지했잖아. 그 뭘 어떡하라고. 근데 아무튼 오늘 봉하마을을 가서 자 이렇게 예, 사진을 찍어서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예, 다이소정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을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문재인이 안 만나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정청래하고는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팔아야 될 게 문재인인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죠?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을 팔아야 되는데 문재인을 못 팔아. 안 만난대. 다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청래는 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러면 김민석은 만날까요? 송영길은 만날까요? 물론 이제 다 안 만나야 돼요. 그죠?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이러기는 좀 부담스럽지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송영길도 안 만나는 쪽으로 예, 그 양산에서는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혜태님 멍게인가요? 그런데 저는 느낌이 만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김민석 총리하고 김민석 대표하고 예? 그 문재인이 만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확실히 확인 사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오늘 그 스픽스에서 예, 장성철 소장이 이분이 요즘에 정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 얘기를 잘 그동안 안 믿어가지고 방송에 별로 인용을 안 했는데 지난번 그 오찬 회동 이게 또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뉴 이재명 쪽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그 구라의 어떤 세계에서 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은 이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 뭐 그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정보력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나름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저분이 또 약파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에 뭐 조금 그 MSG 쳤네 뭐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실이 좀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약을 치는 거죠 좀. 예. 예전엔 그냥 약만 쳤는데 요즘에는 장성철 소장이 팩트에다가 양념을 치는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스픽스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거나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요일 날 저녁에 원내대표단하고 만찬하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조금 양념 쳐서 얘기하면 험악했대요. 대통령한테 정말 많이 혼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랬겠어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뒷받침 잘 안 해줬다. 그 뒷받침 잘 하자. 내가 원하는 후보는 누군지 알지. 이러한 사인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똑같이 취재하는데 취재 내용이 완전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이 국민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경쟁도 중요하지만 내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민과 국가와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좀 합시다. 그건 거짓말 한 거예요. 대표님한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거짓말 한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아주 상당히 조금 불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실제로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대응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해외 순방 중인데 이거밖에 관리를 못 하느냐. 그래서 강훈식 실장도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도 뭐 공개하죠 뭐.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번에 만에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나는 정말
당에 대한 주도권 잃어버리고 레임덕 오고 예산이나 법률안 같은 경우에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 눈치 봐야 되고 2028년도에 친명계 의원들은 대규모로 학살 벌어지고 친청계 의원들, 정치인들 딴패 찌달겠구나, 난 국정용 못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계산식에서 수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에 정말 체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관리를 해 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전계환 스픽스 대표는 대통령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는가 안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 그다음 장성철 소장은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내대표단하고 그 오찬이었나요? 만찬이었나요? 아무튼 회동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질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강성철 소장 얘기가 팩트일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전계환 대표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하실 때 전화로 강하게 질타를 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럽 순방할 때 정청래가 완전히 난장판을 그야말로 똥을 싸질 때 아닙니까? 그때 뭐 정권은 짧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이 거의 난장판이 되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자마자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냥 참으실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 정도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거의 적극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뭔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뭐 물론 그걸 못 알아듣는 일부 유권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금 대통령 뜻이 무엇인지 다 아는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그 김민석 의원을 대표를 샤라웃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의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가 이기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전 성공하기 어렵다. 진짜 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청래가 1년짜리 당대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는데 총선 공천권까지 진 상황에서 2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흔들어 대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당대표 선거를 이번에 그냥 방치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번에는 정청래를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된다. 김민석이 무조건 당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그냥 우리 당원들과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뜻. 대통령님이 저보다도 더 절박한 거예요. 당사자기 때문에. 정청래 연임은 저는 무조건 막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럴 가능성이 뭐 낮기는 하지만은 내일 김민석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저는 뭐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변수가 생겨가지고 판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통령께서 저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